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라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쌍꺼풀이 잘 되는 눈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쌤들, 제가 요새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눈이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제가 짝눈이잖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떨까. 짝눈인지 몰랐는데? 정말 아주 살짝 짝눈이에요. 근데 30대 중반에 접어드니 눈도 처지고 그래서 이참에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그동안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수술이야 이러고 살아서 진짜 쌍꺼풀 수술을 잘 모르거든요. 요새 마스크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눈 수술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한나씨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고 가면 조금 더 상담도 잘 할 수 있고 결과도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쌍꺼풀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걸 알고 오시면 더 좋을지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쌍꺼풀 수술 받으러 오실 때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시는 그 사진을 되게 많이 가져오세요. 보통은 예쁜 연예인들 사진이죠. 근데 가져오시는 사진들 보면 어떤 분은 인라인이고 어떤 분은 아웃라인인데 그 두 사진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라인, 아웃라인 하셨는데 뭔가요, 그게? 그러면 쌍꺼풀 종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쌍꺼풀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라인, 그리고 아웃라인, 그리고 그 두 사이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아웃라인. 그리고 요새는 아무래도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김수현 씨처럼 날카로운 속쌍꺼풀이 정말 인기예요. 그래서 속쌍꺼풀까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저도 요새 좀 수술에 관심이 생기면서 찾아왔는데 제가 양쪽이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쪽은 안에서 시작해서 인라인인 것 같고 이쪽은 되게 얇게 져 있어서 속쌍꺼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한국인들이라면 보통은 몽고주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몽고주름의 안쪽에서 라인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인라인이 되고 눈 앞머리에서부터 라인이 시작하는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보통은 인라인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구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서 수술하실 때도 많이 찾으시는 라인이세요. 근데 요새는 아이린 씨처럼 인라인, 아웃라인의 장점을 모두 가진 인아웃라인을 그게 뭔가요? 굉장히 선호하세요. 인아웃라인은 인라인과 아웃라인의 중간이어서 눈 앞머리부터 라인이 시작하는 게 보이면서 앞쪽의 라인을 가리지 않아서 더 눈이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눈도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더 화려함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안쪽은 이제 거의 보일랑 말랑 하면서 이제 커지는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면 아웃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인라인처럼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은 라인이에요.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쌍꺼풀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러 병원들을 보면 비절개, 자연유착, 절개, 그리고 부분절개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비절개, 그리고 절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르냐, 안 자르냐 이런 거인 거죠? 맞습니다. 라인의 모양에 따라서 수술법이 결정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수술법이 다르다고 해서 라인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 가지를 선택하는 데는 라인의 모양보다는 눈의 조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비절개가 가능한 눈이라면 먼저 비절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비절개 말고 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절개로만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눈 위에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 특히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작은 경우에도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 뜨는 힘이 심하게 작은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눈 안의 구조물을 보고 안검을 끌어올리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절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수술도 같이 해야 돼서 하는 김에 째고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착이 심한 재수술의 경우에 절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비절개 하면 뭐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절개법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절개법, 비절개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풀렸으면 좋겠으니까 무조건 절개를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절개는 아무래도 흉터가 없고 자연스러운 라인, 그리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요새는 비절개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절개가 풀리는 정도는 저는 절개가 풀리는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절개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법으로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절개의 경우에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케이스를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회복 기간이 느리고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근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쌍꺼풀 수술 종류도 다양하고 쌍꺼풀 라인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냥 딱 봤을 때 직감적으로 쌍꺼풀이 잘 되는 눈이 따로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면 환자가 딱 들어오면 느낌이 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술하면 대박나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야 됩니다. 저 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네, 살짝 멋진 편이세요. 그럼 저 대박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쌍꺼풀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라인을 높게 예쁘게 잡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눈이 많으세요. 커지고 싶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버리면 쌍꺼풀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 비율상 어색한 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눈은 커졌는데 네. 여기 눈썹이 바로 여기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충분히 멋인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화려한 쌍꺼풀이 가능하시지만 좁으신 경우에는 굳이 높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낮은 라인을 잡으시는 게 눈에 더 어울리세요. 그게 덜 답답하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네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요거는 수술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눈의 피부가 얇아야 됩니다. 좀 네. 두툼한 경우에는 뭐가 어렵나요? 두툼한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잡았을 때 소세지 눈처럼 보일 수 있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럽게 접히기 때문에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되세요. 근데 요거는 아무리 절개를 한다고 해도 피부 자체의 두께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타고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집에서 살짝 이쑤시개 같은 걸로 라인을 이렇게 잡아보셨을 때 유지가 2, 3초 정도 잘 된다 하시면 피부가 얇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꿀팁.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경우에는 라인을 자기가 잡아도 금방 없어지세요. 마지막 조건은 어떤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이것도 수술로 바꾸기가 힘든 조건이어서 중요해요. 뭐냐면 눈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눈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라인을 잡았을 때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보이게 돼요. 그게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이게 돼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라인을 잡아도 피부에 라인이 먹히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 봤을 때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살짝 튀어나온 경우가 예쁘게 쌍꺼풀 라인이 잘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약간 눈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3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눈에는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에 안화 지방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눈은 사실 맞춰야 되니까 이 인라인에만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라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인라인인 경우가 많으신데 인라인에서 아웃라인으로 쉽게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쌍꺼풀의 높이를 높였을 때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앞트임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세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앞트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인라인에서 아웃라인이나 인아웃라인으로 바꾸시는 경우에는 앞트임이 네. 같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라인을 잡아봤을 때 몽고주름이 앞쪽으로 트여야 그런 라인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트임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멋진 느낌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앞트임을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럼 뒤트임은요? 뒤트임이 어떤 수술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뒤트임은 뒤를 길게 찢는 수술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살을 찢는다기보다는 외양각의 인대를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야 눈의 길이가 가로로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안구의 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구뼈의 외양각의 인대를 더 바깥쪽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뒤가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게 돼요. 그럼 여기 뼈 위치도 중요한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뒤트임의 효과가 좋은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이 안구의 뼈 자체가 눈 바깥쪽보다 더 바깥쪽에 있게 되면 그쪽으로 시원하게 트이실 수 있어서 뼈가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바깥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뒤트임을 하게 되면 눈 뒤쪽을 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짝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을 항상 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뒤쪽이 잘 붙지 않는 분들은 뒤쪽 눈의 각도가 작기보다는 약간 둔각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뒤트임을 했을 때도 잘 붙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시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면 뒤트임은 정말 좋은 수술인데 뒤트임 네. 하시고 나서 다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되게 고려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네. 전 그냥 단순하게 앞 째고 뒤 째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수술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큰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고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한나씨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눈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자 의사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